우리 해역 함대의 주력 함이 돼 차기 호위함 사업이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FFX 배치2 대구급 호위함의 배치 완료가 임박했습니다. 지난 2022년에 마지막 대구급 호위함 8번함인 춘천함까지 진수가 완료됐고 올해 2023년에는 춘천함까지 전력화가 되면서 배치 완료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급 신형 호위함은 대잠 능력이 강화되며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그런데 벌써 대구급 호위함 다음 사업인 차기 호위함 사업, FFX 배치3 사업 또한 매우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배치3 호위함들은 사이즈부터 일부 구축함을 뛰어넘어서는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배치2와 살짝 다르게 대공작전 능력도 강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최첨단 기술을 갖춘 배치3의 1번함 충남함이 처음 모습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남함에 최초로 들어간 이 장비 때문에 중국과 일본에서 발칵 뒤집혔다고 하는데요. 구축함 능력을 넘는 호위함이 한국에서 나와버리자 주변국에서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해역을 든든하게 지킬 신형 호위함 전력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중국, 일본 반응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해상전력 강화를 위해 호위함이 단계별 업그레이드를 거치고 있습니다. 바로 차기 호위함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초기에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197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울산급 호위함 9척이 건조되고 배치됐습니다. 또 동해급 초계함, 포항급 초계함 28척까지 합쳐서 1990년대 북방한 개선을 수호하는 연안작전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북한의 계속되는 해상 도발로 인해 취약했던 대잠 능력과 대공 능력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기존의 함정들을 대체해야 한다는 수요가 생기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해상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것이 1998년 말 차기 호위함 사업이 첫 발을 내딛게 됐습니다. 그 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FFX 배치1 사업, 즉 인천급 호위함 6척이 모두 전력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전력화 완료 목표로 잡은 FFX 배치2 사업 대구급 호위함 8척이 있습니다. 선도함인 대구함을 시작으로 경남함, 서울, 동해함, 대전함이 군에 인도된 후 운용 중입니다. 그 후 건조된 포항함, 천안함, 그리고 지난 2022년에 마지막 대구급 호위함 8번함인 춘천함까지 진수가 완료되면서 올해 2023년에는 춘천함까지 해군에 인도돼 전력화가 되면서 배치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FFX 배치3 호위함 6척, FFX 배치4 호위함 6척까지 차기 호위함 사업 완료 시 총 26척의 최신 호위함이 우리 해군의 해상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렇듯 단계별 자주국방을 완성하기 위해 시작된 차기 호위함 사업은 연안방어와 대공탐지 능력을 골고루 갖췄기 때문에 숫자가 높아질수록 전투력과 국산화 비율이 대폭 올라갑니다. 그리고 배치1부터 배치4까지 갈수록 점점 더 호위함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다양하고 고도화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탐지 추적 성능이 더욱 향상된 해군의 최신 호위함 충남함의 진수식이 거행되면서 밀리터리 매니아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FFX 배치3 1번함인 충남함은 시험평가 기간을 거쳐 내년 12월 말 해군에 인도되며 이후 전력화 과정을 거쳐 작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일단 충남함은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경하 배수량 3,600톤급, 만재 배수량은 4,300톤급인 호위함입니다. 벌써부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을 넘어선 사이즈인데요. 기존 인천급은 2,500톤, 대구급은 3,100톤급이었습니다. 충남함은 길이 129m, 폭 14.8m, 높이 38.9m에 5인치 함포, 한국형 수직발사체계,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탄, 함대함 유도탄, 전술함 대지 유도탄, 장거리 대잠어뢰 등을 주요 무장으로 장착했습니다. 또 함정에 두뇌라 할 전투체계, 주요 탐지 장비, 무장 등이 모두 국산 장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추진체계는 대구급과 같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만들어 수중 방사 소음을 최소화하고 국내 개발한 선체 고정형 소나와 예인형 선배열 소나를 운용해 대잠전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대구급 호위함과 마찬가지로 충남함에는 잠수함 탐지, 추적,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첨단 기술들이 집결했습니다. 먼저 함정의 심장인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 해군 전투함 최초로 전기모터와 가스터빈 엔진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추진체계를 갖춘 것입니다. 저속 추진 시에는 디젤과 전기 추진 방식을 사용하다가 고속 추진 시에는 가스터빈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7에서 15% 이상의 연비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방식은 차기 구축함 KDDX에도 동일한 추진 방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엔진 소음이 크게 감소해서 대잠전 시 적소나에 피탐될 확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또 눈여겨봐야 하는 것이 무장입니다. 먼저 기존 인천급 호위함에 장착된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인 리밀16램을 대체하기 위해 국내에서 개발한 대함 유도탄 방어 유도 무기인 해공을 탑재했습니다. 해공은 함정을 위협하는 유도탄, 항공기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이 가능한데요. 유효 사거리가 20km에 달하기 때문에 램 미사일과 비교해 교전 구역이 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또 16개의 발사관으로 구성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 KVLS를 운용해 전방위 발사가 가능하고 램의 사각지대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그 밖에 해룡 전술함 대지유도탄과 홍상어 장거리 대자머레, 청상어 경어레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대부분의 무장은 대구급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크게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 성능입니다. 특히 그동안의 한국 전함들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하고 거대한 마스트 구조물을 갖고 있는데요. 마스트는 오늘날 배의 레이더, 항해 등 통신 안테나가 달리는 탑 구조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존 인천급이나 대구급은 회전형 탐지 레이더와 추적 레이더를 별도로 운용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충남함에는 한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통합형 복합 센서 마스트를 장착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다기능 위상 배열 레이더를 처음으로 장착했고 KDDX와 비슷한 사면 고정형으로 장착해 360도 전방위 대공, 대함 표적에 대한 탐지, 추적과 다수의 대공 표적에 대한 동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 4,000개의 목표를 감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스텔스형 설계를 적용해 F-35A 스텔스기도 포착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FFX 배치3 모형과 설계가 공개되었을 때부터 알려진 부분이었지만 실제로 진수식에서 실물을 경험해보니 많은 사람들은 엄청난 위압감과 독특한 마스트 형태에 감탄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존 대비 대공 능력이 넘사벽 수준으로 대폭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충남함은 해군이 운용 중인 구형 호위함과 초계함을 대체하게 됩니다.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한 충남함은 2020년 3월 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2021년 착공식, 2022년 기공식을 거쳐 이날 진수식에 이르렀습니다. 10일 열린 진수식에는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해군은 최신의 전투함인 충남함이 해역함대의 주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실전적인 훈련을 강화하고 대적 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해군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명을 호위함 한 명으로 사용해온 재정 기준을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울산급 배치3 1번함 한 명을 충남함으로 제정했습니다. 방극철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은 충남함은 향후 국내 개발 한국형 이지스 체계를 탑재하게 될 차기 구축함 확보를 위한 발판이라며 국내 함정 건조 능력을 입증해 방산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경진 충남함 함장은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가진 충남함의 일원임의 자긍심을 가지고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결전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충남함의 진수식을 보고 일본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야후 재팬의 한국 미니 이지스 울산급 배치3 호위함 4월 중 진수, 해외 수출 가능성도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의 전차, 자주포, 훈련기 등은 타국에 잘 팔리고 있다. 싸고 성능 좋은 무기이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그러나 일본제는 카탈로그 스펙은 좋지만 실제 노하우가 전무하고 가격도 높습니다. 최근 한국의 무기 개발과 해외 수출은 대단하다. 반면 일본제 장비는 무기 수출 금지와 전수방위에 의해 갈라파고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본 고유의 능력인 원가, 생산성 도외시, 시장 동향의 무관심, 고객 대응 미숙, 무기 거래 경험 부족 등이 치명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군사무기 수출이 성공한 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도 협력했기 때문이다. 대조적으로 일본은 매국의 좌익 활동가나 현실을 보지 않는 평화주의 단체가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도 오랜 세월 계속된 바보 같은 정책에 중독돼 수출에 소극적이다. 이래서야 잘 될 리 없다. 여전히 무거운 무장탑 헤비함이군요. 일본은 이런 설계는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일본 바다에 나오면 전복할 것 같은 디자인이다. 한국에서 만든 오징어 낚시 보트 등 한국을 칭찬, 비난하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까지 한국 방산이 칭찬받고 있는 와중에 옆나라 중국의 군함들의 현 상황을 보면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이 주장하기로는 중국이 보유한 군함은 350척으로 숫자만 봤을 땐 미국의 293척을 넘었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종류의 군함들을 대량으로 수십 척씩 건조 중인 사진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건조된 중국의 군함들의 실체는 처참했는데요. 보통 다른 국가에서는 초도함 건조 후 결함 보완을 위해 2년간의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러나 중국은 성능 검증 없이 찍어내기에 바쁜 상황인데요. 실제로 2016년 림팩에 참가한 중국의 이지스함 051C는 가상 전투에서 명중률 30%를 기록하며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또 몇 년 뒤 중러연합훈련에는 보완된 052D를 파견했지만 기관 고장으로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군함들이 시험 운행 중에 갑판이 와르르 부서지는 등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생산에만 목숨 거는 이유는 바로 중국 조선산업 붕괴를 막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현실은 한국 때문에 중국 조선산업도 붕괴되고 중국 군함들도 붕괴되며 몰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